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오늘은 휴장입니다. 오랜만에 공개 영상인데 제가 활용하는 스토캐스틱 얘기하려니 또 뭔가 막막하긴 합니다. 아무튼 설명을 최대한 잘해보는 걸로 하면서 시작할게요. 화면의 상단 스토캐스틱 파란색 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끼리를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겠으나 마켓 타이밍은 그 어떤 사람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승끼리를 정확히 맞출 순 없으나 어느 정도 대응의 영역으로 해서 주가 조정 타이밍은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완전 고점에서 하루 이틀 만에 120일 이평선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정말 코로나 팬데믹 때 말고는 없으니깐요. 근데 자세히 보면 팬데믹 엄청난 하락 때도 이미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온 후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불타기 만하지 않고 눌림 매수 받고 그 비중을 천천히 분할 매도한 사람들은 물론 큰 하락이 빠르게 나왔으니 온전하게 수익을 다 못 챙겼을지라도 최소한 고점에 물려서 힘들어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엔비디아 테슬라 좀 떨어졌으니 매수 막 하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수익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스윙과 흐름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받는 건 제 기준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역추세 매매가 보이고 역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돌파 매매가 보이고 돌파 매매가 보이면 다음은 눌림 매수가 보이고 결국 하다 보면 다 보이게 되더라고요. 최근 영상들에서 메인 포인트가 스토캐스틱 소파동 바닥권 매수였습니다. 상승 추세를 탔다라는 건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빨간 상태로 변했고 그 위에서 캔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캔들 아래에는 장기 이평선들이 아름답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눌림 매수 기회가 온다. 그걸 인간지표는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에 올 때만 기다렸다가 비중을 때리면 수익을 높은 확률로 주더라. 근데 일반적인 상승 추세 중에 오는 눌림 매수 자리라면 계속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더라. 근데 최근 두 번의 기회에서는 두 차례 모두 정고점을 못 가더라. 심지어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고점도 못 뚫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조정장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면 눌림 매수를 계속하면 성공해서 정고점을 뚫었는데 최근에는 두 번 모두 실패를 했으니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아서 물론 확정 지을 순 없지만 여기서 추가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죠. 단순 상승 추세 중에 눌림이 실패했을 경우 조정장의 조건식을 이제 기준을 만들어둬야겠죠. 소파동 바닥권일 때 매수받았더니 정고점 뚫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실패했으니 조정장에서는 어떤 파동이 바닥권까지 오면 매수받기에 매우 좋은가입니다. 너무 심플할지 모르지만 스토캐스틱 보라색 중파동 빨간색 대파동이 바닥권에 오는 거겠죠. 이게 더 심해져서 하락장으로 완전 역배열로 온다면 녹색 파동의 바닥권일 테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2021년도 12월처럼 대파동이 바닥권에 오지 않고 위로 돌려버리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다행히 대파동이 위로 못 돌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단 다음 주에 나올 하락은 그렇게까지 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는 가정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일목균형표 구름대 색상이 바뀔 때 변곡이 생기면 그때가 일단 조정장 초입입니다. 그리고 나서 캔들이 변곡이 왔던 시기까지 못 올라가면 더 큰 조정장이 기다리거나 추가적으로 바닥을 한 번 더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건 2월달이 될 거기에 그때 가서 애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턴은 심플하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현재 롱 비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평단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최근 저점을 깨고 주가가 내려오면 스토캐스틱 중파동이 바닥권까지 오는 과정이 보일 테고 그때쯤부터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거기에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점점 얇아져서 색상이 바뀌는 변곡점도 보이면 어느 정도 조정장 초입 단기 바닥이 형성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 반등에 실패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정장에서는 무리하게 비중을 크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V자 반등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캔들이 121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11이평, 21이평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걸 다시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꼬여있는 이평선을 다시 제대로 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건 조정장 나온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장 바닥에 비중 크게 못 들어가도 정말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평선을 다시 펴기 위한 작업을 할 때 돌파 매매로 비중을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낼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 현금이 100%다. 매수하고 싶어 미치겠다. TQQQ 기준으로 전저점까지 5% 손해? 지금 이 정도에서 저점 안 깨고 전고점 가면 12% 정도 수익. 현재 들어가 볼 만은 하죠. 물론 비중을 너무 세게 하면 그렇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전체 시드 대비 10% 정도는 포모 방지용으로 매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라면 두 번째 고점을 깨면 그때 돌파 매매가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매수하는 게 더 좋겠으나 지금 매수하는 건 전고점을 무조건 간다라는 가정으로 매수하는 건데 갑자기 저점을 깨면 일단 물리면서 시작을 하건 손해가 입던지인데 두 번째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전고점을 갈 수 있는 확률이거나 혹은 돌파한 자리보다 살짝 아래에 스탑로스 걸면 손해는 오히려 전저점을 깰 때 수치보다 적겠죠. 엔비디아 개별주 얘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 상태였으나 점점 뭔가 수렴을 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는 엔비디아는 $120 아래로 갈 것 같아서 매수하고 싶은 차트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TQQQ 혹은 테슬라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8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전고점을 뚫지 않으면 $120 아래로 갈 걸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이동평균선 풀 정배열 상태.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와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다. 물론 그 지지 구간에서 전고점을 바로 못 갈 테지만 하지만 지지받고 반등할 때 수익 내면 그만이니까 물론 한배 상품이 아닌 투슬라를 투자한다면 작전을 잘 짜서 대응을 해야겠지요. 웬만하면 장대음봉 세게 떨어진 날부터 종가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기에 깰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는 TQQQ 말고 개별주는 포지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장주 애플 차트입니다. 소파동이 바닥권에 왔는데 중파동도 바닥권입니다. 이 정도면 분명히 매수받기 좋은 위치이긴 한데 반등이 빠르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한 번 더 크게 아래로 내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아마도 120일 이평선 부근까지 밀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면 1월달 나스닥을 비롯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의 추가 하락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매우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조정장이라면 거기서 저점을 만들고 파도처럼 움직이면서 다시 또 상승 추세를 만들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번 조정장은 짧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스닥은 신이니깐 여기서 레버리지 상품 풀매수했다가 몇 개월 회복 못하는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 많이 하실 생각하시고 장대음봉 터질 때까지 참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개별주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그나마 지수 레버리지 상품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개별주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덜합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하루 남았으니 다음 주가 일단 1월 조정장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